오늘은 캐릭터의 기본 요소와 여러분의 아바타, 자켓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이제 기본 요소들이 이제 우리가 좀 배우긴 배웠고요. 연습을 해봤고 그 캐릭터 그 요소 중에서도 이제 어떤 캐릭터의 특징과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의상, 뭐 패션, 그 소품들까지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거를 위해서 전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 이제 특별히 옷주름에 대한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옷주름을 멋있게 이제 그릴 수 있으면 사실 캐릭터도 상당히 이제 풍부해 보이고 다들 그래서 이제 많이 찾아서 연습하는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원체 이제 옷이란 게 스타일도 많고 뭐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나 지망생들이 뭐 나 옷주름 못 그리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거저거 연습을 좀 하다가도 금세 이제 좀 지겨워요. 이제 이게 그렇죠. 그래서 별로 좀 하기 싫은 영역이기도 좀 하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많이 이제 그렸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를 또 막상 이제 내 그림에 이제 적용을 시키려 그러면 또 이게 좀 이게 좀 안 돼. 뭔가 좀 어색하고 말이죠. 그래서 많이 그려보는 거야 이제 전통적인 어떤 연습 방법이기도 하는데 많이 그렸다고 그게 이제 딱 그 내 거에 이제 맞춰서 표현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모든 어떤 옷주름의 나름의 전 원리, 뭐 그런 거를 한번 오늘 같이 알아보기 위해서 좀 연습을 하기 전에 여러분 부담감을 좀 덜어드릴 만한 그런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그리지도 않고 부담감을 덜어두느냐, 이제 일단은 곰 선생이 여러분한테 제안하고 설명해보고 싶은 거는 옷주름을 옷주름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보자 한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말자 뭐 이런 건 아닌데 아무튼 이 뭐냐면 옷주름이라는 게 그 결국에는 뭐 인체는 아니잖아. 지금 인체의 골격이나 뭐 근육 이런 부피감을 표현하기도 이제 바빠 죽겠는데 인체를 감싸는 옷이 있고 뭐 옷에 어떤 결이 있고 뭐 이런 거를 또 외워야 된다니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제 말은 옷과 인체가 조금 그 다른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간의 이제 팔관절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키트 장난감에 어떤 원통 관절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있어. 이걸 이걸 수건으로, 그지? 수건이 이제 한쪽 면이 이제 꿰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쌌어. 이게 이제 어떻게 보이겠는지 여러분 대략 그려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잘 그릴 것 같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옷주름을 해야겠다라는 부담이 훨씬 덜하죠. 아니라고? 아니면 어쩔 수 없어. 아무튼 우리 수강생들은 대부분, 이게 부담이 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이제 몸이 아니니까, 그냥 수건이 어떻게 이 구조를 감싸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도전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제 우리가 주름을 인간을 덮고 있는 옷에 어떤 주름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공간을 감싸는 어떤 그 부피감이 있고 이제 질감이 있는 하나의 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자면요, 이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는데 하나의 이제 두꺼운 늘어질 수 있는 그죠? 줄 같은 거를 한번 그려보실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이제 가이드예요. 주름 가이드. 몸의 모형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볼 겁니다. 걸면 어떻게 되죠? 방향만 그리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늘어지겠죠. 왜 늘어지지? 중력이 있으니까 늘어지겠지.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쭉 연습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외울 것도 없어. 이제 그냥 이렇게 가까운 쪽에 이제 연결을 쭉쭉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주름이 생기는 일종의 어떤 길인 거죠.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 과제를
2번, 3번 좀 반복을 해주시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주름이라는 게 일종의 그림자 표현이기 때문에 너무 강한 손으로 그려지면은 오히려 그 캐릭터의 입체감, 볼륨감 그런 거를 해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인물의 실루엣, 즉 이제 외곽과 내부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그리실 때 내부에서는 외곽보다 얇으면서도 빠르게 긋고, 외곽선은 조금 더 강하고, 빛이 들어오는 방향은 얇고 어두운 쪽은 좀 더 두껍고 강하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름선이라는 게 긋는 방식에서 이제 선의 속도가 중요해요. 양 끝이, 그리고 좀 날카롭게 빠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앞에 말했듯이 이제 그림자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끝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펴지니까, 그 주름이라는 게 옷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게 펴지잖아요, 끝이. 그죠? 양쪽 끝이, 그래서 선화로 나타낼 때 좀 날카롭게 해줘야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약간 풀먹인 것 같이 그런 옷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의 주름 표현은 선으로 했을 때는 빠르고 이제 강하게, 양끝이 뾰족하게 마무리돼야 좋아 보인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반복을 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일종의 이제 못 같은 모형에 여기 이제 줄을 건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 옷주름이다 뭐 이런 생각을 버리고 그리면은 별로 부담 없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트나 스웨터 뭐 이렇게 그런 좀 그 면이 좀 두꺼운 그런 소재들은 좀 굵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옷의 원단이 얇거나 약간 좀 풀먹인 듯이 좀 뻣뻣한 거, 그런 거는 주름이 뭐야 좀 더 이제 직선적이고 좀 더 날카로운 형식으로 이제 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으로 내려가는 주름은 원기둥에 이렇게 이제 줄이 감겨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걸 선으로 나타낼 때는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되면서 말려 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이런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몇 번 뭐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첨부해 둔 요 기본 옷주름도 이제 있으니까 최소 이제 여러분이 한 뭐 10대 번 선의 굵기와 긋는 속도에 유의하시면서 그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옷주름 연습은 뭐 사실 뭐 실제로 해보는 거 외에는 뭐 방법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간단한 원리는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해보시는 걸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다음 영상에서 같이 이제 해볼 만한 것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림이 아닌 글을 조금 써가지고 영상에서 할 부분을 미리 준비하실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자신은 어떤 투영하는 캐릭터, 즉 뭐 아바타나 여러분들 말로는 뭐 자기 캐릭터, 그죠? 그런 거에 어떤 설정, 배경 또는 세계관, 뭐 지금 현재의 상태, 뭐 이런 거를 한번 그 발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여러분이 그 좋아하시는 학생들이 일정한 시간을 이제 정해두고 그리는 분들이 많죠. 선생님도 이제 그 뭐 학생 때도 그랬고, 또는 이제 지망생 때는 뭐 거의 뭐 나머지 시간들은 모두 몽창 다 그냥 그림으로 미친 듯이 그랬었는데, 이제 이렇게 그 발상을 하는 시간을, 그 생각하는 시간, 그때 이제 무조건 그냥 멍 때리고 있거나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찾는다든지,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주위에 자기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뭔가 그거에 대해 토론을 좀 잠깐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발상하는 거에 속한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간단하게 이제 어떤 발상 노트 이렇게 해서 적어두는 거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완벽한 어떤 문장으로 다 쓸 필요는 없고요. 간단한 어떤 단어,
그죠? 단문, 뭐 이런 식으로. 단문이라고 그러면 뭐 완결된 문장이 아니라도 괜찮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기호, 뭐 간단한 뭐 그림, 뭐 이런 것도 괜찮겠죠. 여러분이 이제 웹툰 만화 장르에서 당연히 이제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선생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그림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만큼 어떤 생각,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발상을 해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이제 그 이유로 이게 이제 새로운 캐릭터나 설정, 세계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좀 시간 안에 어떤 정해두고 해보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새로운 캐릭터나 새로운 발상이라는 게 뭐 잘못 생각하면 뭐 글빨, 그지? 멋있게 글 쓰는 거 막 이렇게 들으면 와 이거 뭐 글 잘 쓰는데 뭐 글빨 또는 뭐 말빨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과는 좀 다르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아름답게 멋있게 표현하는 거는 사실은 그 다음 문제고. 진짜 이제 쌤이 그 발상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어떤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인데 뭔가 기존의 것을 뒤집거나 비틀어버리거나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나? 핵심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말하고 싶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면 요즘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뭐 히어로물, 히어로 만화를 한번 생각한다고 칩시다. 곰 선생이 이제 히어로물을 만들고 싶어. 근데 이게 곰 선생이 생각하기에 이런 구분이 이제 너무 딱 히어로물에서는 이제 구분이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좀 탈피하고 싶어. 왠지 다른 작가와 좀 다르게 가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이죠. 어떤 히어로가 있는데 히어로의 그 어린 시절에 이제 친한 친구가 있었어. 근데 뭐야? 이 친구가 이제 아주 나중에 이제 뭐 강력한 빌런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만났단 말이지. 어떨까? 뭐 친구니까 일단은 뭐 반갑잖아.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반갑죠. 그죠? 근데 이제 뭔가 점점 그 실체를 알게 되면은 이제 서로 좀 난감하겠지. 뭔가 그 일종의 뭐 현실로 따지면 이제 뭐 거의 뭐 슈퍼 엘리트 경찰하고 조폭 보스 뭐 이런 사이 정도 될라나? 이제 서로 이제 그러니까 친구를 살리면서도 자기도 사는 방법 뭐 그런 거를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사이를 알게 된 어떤 뭐 기자든 형사든 뭐 아니면 조폭이든 뭐 이런 어떤 적대자들이 존재해 가지고 이 둘 사이가 이제 발각이 되도록 막 하려고 하는데 발각이 안 되면서 어떤 우정을 유지하면서도 뭔가 그 살아가는 사건을 해결하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런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이제 뭔가 표현할 수는 없고요. 이제 그런 웹툰 만화의 어떤 세계관이 펼쳐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캐릭터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런 캐릭터가 이제 필요한데 요런 캐릭터를 그 생각해낸다는 거. 이런 것들, 인간과 닮은 어떤 그 반응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 이제 이런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가 아니라 그 상상해내는 것을 좀 정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 즉, 이제 어떤 아바타,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제 모습만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반응, 어떤 설정, 컨셉, 뭐 이렇게, 이런 거를 한번 이제 좀 이상하게 여러분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오디션 하는 형식으로 질문 답변을 해가면서 만드는 거를 한번 추천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방식, 그 오디션의 방식은 이제 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알려드리고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웬 뜬금없이 이제 오디션이냐 이런 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대략 여러분이 요번 시간에는 옷주름을 열심히 연습을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여러분이 취향이 있고 뭔가 해보고 싶은 어떤 자켓,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구상을 대충 나는 뭐 요런 쪽 거를 해보고 싶어. 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곰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그런 내용을 담고 싶어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어. 뭐 요런 것들을 한번 구상을 한번 생각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단어 뭐 이런 단문으로 좀 써주시면은 좋겠어요. 뭐 구상을 좀 하셔서 다음 시간에 그거를 같이 풀어서 한번 해보도록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